네, 이번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 기업은 바로 샌디스크, 티커 심볼로는 SNDK입니다. 오늘 특히 좀 흥미롭게 볼 부분은요. 2025년 11월 6일 바로 그 하루 동안에 SNDK 주가가 보였던 움직임입니다. 이게 참 드라마틱했는데 정규 거래 시간에는 주가가 꽤 큰 폭으로 하락했어요. 그런데 장이 딱 마감되고 나서는 갑자기 급등하는 뭐랄까 정말 롤러코스터 같은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이런 극명한 차이가 발생했을까요? 저희가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을 토대로 이 현상의 진짜 이유가 뭔지, 또 샌디스크의 가장 최근 실적 발표 내용,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 아주 깊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께서 이 샌디스크라는 기업의 현재 상황, 그리고 미래 성장 가능성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자, 그럼 먼저 그 문제의 11월 6일 정규장에서는 왜 주가가 그렇게 하락했는지 그 배경부터 한번 차근차근 짚어주시죠. 네, 그날 이제 11월 6일 정규 거래에서 SNDK, 샌디스크 주가가 마감 기준으로 보면 4.07% 하락한 207.69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사실 이날 하락이요, 샌디스크라는 이 회사 자체에 어떤 특별한 문제가 터졌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 그래요? 회사 자체 문제는 아니었다고요? 네, 그보다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뭐랄까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은 아니었다는 거죠. 복합적인 요인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우선 그 시점이 실적 발표 시즌을 앞둔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전반에 좀 깔려있던 그런 불확실성 같은 게 있었어요. 투자자들이 보통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는 좀 지켜보거나 리스크 관리에 들어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일단 지켜보자는 심리가 좀 있죠. 네, 거기에다가 거시경제 상황에 대한 약간의 우려감도 있었고요. 또 당시 반도체 섹터 전반적으로 봤을 때 투자 심리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약간 좀 위축되어 있었던 거죠. 아, 반도체 섹터 전체가 좀 그랬군요. 네, 그러니까 샌디스크 실적이 아마 좋을 거다 이런 기대감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동시에 혹시라도 뭔가 예상치 못한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면 어쩌나 하는 그런 경계심도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일부 매도 물량이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샌디스크 개별 기업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당시 시장과 섹터 전체의 분위기가 좀 반영된 움직임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개별 기업 이슈라기보다는 시장 전체 분위기, 특히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둔 어떤 불안 심리 같은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진짜 드라마는 정규장이 끝나고 나서 시작됐다고요. 분위기가 완전히 180도 바뀌었다면서요. 바로 그 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장이 딱 마감되자마자 샌디스크가 2026 회계연도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 내용이 시장에서 예상했던 모든 수치를 그냥 압도적으로 뛰어넘는 수준이었어요. 압도적으로요? 난 실적. 이것은 이 샌디스크라는 기업의 어떤 근본적인 체력,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펀더멘탈이 매우 탄탄하다는 것을 시장에 아주 그냥 강력하게 보여준 그런 결정적인 증거가 된 겁니다. 와, 그 펀더멘털이 강하다는 증거가 딱 나오니까 시장 반응도 아주 즉각적이었겠네요, 그럼. 네, 그렇습니다. 결과는 바로 나타났죠.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가 순식간에 거의 6%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6%나요. 대단하네요. 네, 이것은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정규장에서 있었던 그런 약간의 노이즈성 하락 요인들보다는 딱 발표된 실적이라는 확실한 팩트에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샌디스크의 기업 가치를 즉각적으로 재평가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아주 명백하게 보여주는 거죠. 결국 정규장의 하락은 뭐랄까 일종의 해프닝에 가까웠고 이 기업의 진짜 가치는 바로 이 실적 발표를 통해서 제대로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야, 정말 하루 사이에 천당과 지옥으로 갔네요. 시장을 그렇게 깜짝 놀라게 했던 1분기 실적, 대체 얼마나 대단했길래 시간외에서 6%나 급등했는지 그 구체적인 숫자들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야말로 모든 면에서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우선 매출부터 좀 살펴볼까요? 1분기 매출이 23억 1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23억 1천만 달러요? 네. 그런데 당시 시장 분석가들이 내놨던 예상치, 그러니까 컨센서스라고 하죠. 그게 21억 5천만 달러 수준이었거든요. 이걸 뭐 가뿐하게 넘어선 거죠. 아, 예상치가 21억 5천만 달러였는데 실제로는 23억 달러 넘게 나왔군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컨센서스라는 건지 여러 증권사나 투자 기관의 분석가들이 제시한 전망치의 평균값을 말하는 거고요. 성장률 측면에서 보면 이게 더 인상적입니다. 바로 직전 분기, 그러니까 2025 회계연도 4분기 대비해서는 21%가 증가했고요. 1년 전 같은 기간, 그러니까 2025 회계연도 1분기하고 비교하면 무려 23%나 성장한 수치입니다. 상당히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준 거죠. 우와, 전분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 다 20% 넘게 성장했다니 정말 대단한데요? 그럼 매출뿐만 아니라 이익 쪽에서도 서프라이즈였나요? 아, 그럼요. 수익성 지표는 사실 더 놀라웠습니다. 특히 이제 주당 순이익, EPS라고 부르는 earnings per share가 중요했는데요. 일회성 요인들을 좀 제외한 조정된 기준으로 봤을 때 이 EPS가 1.22달러를 기록했습니다. 1.22달러요? 네. 그런데 시장의 예상치는 0.89달러였어요. 그러니까 예상치를 무려 37%나 초과 달성한 겁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거죠. 그리고 순이익 자체도 1억 1,200만 달러를 달성하면서 아주 견고한 수익 기반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와, 매출, 이익 둘 다 예상치를 저렇게 크게 웃돌고 성장률까지 높다니 정말 인상적인 실적임에 틀림없네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단순히 숫자가 좋다는 걸 넘어서 이 성장이 어디서 왔는지 그 내용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혹시 뭐 특정 사업부 하나만 아주 잘 돼서 나머지를 다 끌고 간 그런 건 아니었나요? 아주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할 만한 점이 바로 그 부분인데요. 이번 샌디스크의 뛰어난 실적이 어느 한두 개 사업 부문에만 의존해서 나온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거의 모든 사업 영역에서 전반적으로 다 수요가 고르게 증가하면서 나타난 결과예요. 아주 건강한 형태의 성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전 사업 부문에서 고른 성장이라 특히 좀 두드러졌던 분야는 어디였나요? 특히 눈에 띄었던 곳은 두 군데였는데요. 하나는 엣지 컴퓨팅 관련 부문이고 다른 하나는 일반 소비자, 컨슈머 시장 부문이었습니다. 엣지요. 엣지 컴퓨팅이요? 네, 엣지 부문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30% 성장을 했고요. 소비자 부문 역시 27%라는 정말 놀라운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전체 실적을 아주 강력하게 견인했습니다. 여기서 엣지 컴퓨팅이라는 건 데이터가 생성되는 그 현장 가장 가까운 곳, 예를 들면 뭐 스마트 팩토리의 센서라던가 자율주행차 같은 그런 기기 자체에서 데이터를 바로바로 처리하는 기술 분야를 말합니다. 데이터 센터까지 데이터를 다 보내지 않고 현장에서 처리하는 거죠. 아하, 데이터가 발생하는 가장자리에서 바로 처리한다. 그런 의미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런 전방위적인 성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봐야 할까요? 이건 결국 샌디스크의 핵심 기술, 바로 낸드 플래시 메모리인데요. 이 낸드 플래시가 이제는 단순히 우리가 흔히 아는 스마트폰이나 PC, SSD 같은 이런 전통적인 소비자 기기에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 그 이상으로 쓰인다. 네, 사물 인터넷 기기들, 그리고 아주 최첨단 산업 설비들, 자율주행 시스템, 데이터 센터 등등 정말 광범위한 분야로 그 적용 범위가 아주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샌디스크의 기술이 우리 생활과 산업의 거의 모든 곳에 점점 더 깊숙이 뿌리 내리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1분기 실적 자체도 이렇게 놀라웠지만 제가 듣기로는 투자자들을 더 흥분시킨 건 따로 있었다고요? 바로 앞으로의 전망, 그러니까 2분기 가이던스였다고 하던데요. 이건 또 얼마나 놀라운 수준이었기에 시장이 그렇게까지 열광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1분기 실적 발표도 물론 대단히 강력했지만요. 샌디스크가 함께 제시한 2분기 가이던스, 즉 실적 전망치는 그야말로 시장에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뭐랄까, 어닝 쇼크라는 표현이 오히려 더 어울릴 정도였어요. 긍정적인 의미의 쇼크죠. 쇼크 수준이었다고요? 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였길래 그런 표현까지 쓰시는 건가요? 먼저 매출 전망치를 보면요. 샌디스크는 2분기 매출을
25억 5천만 달러에서 26억 5천만 달러 사이로 제시했습니다. 25억 5천만에서 26억 5천만 달러? 네. 그런데 당시 시장 분석가들의 2분기 매출 컨센서스는 얼마였냐면 23억 2천만 달러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눈높이보다 아주 훨씬 높은 대단히 공격적인 목표치를 내놓은 겁니다. 와, 예상치가 23억 달러인데 25억, 26억 달러를 얘기했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진짜 충격은 주당 순이익 EPS 전망치에서 나왔어요. 샌데스크는 2분기 조정 EPS를 무려 3.00달러에서 3.40달러 사이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3달러에서 3.4달러요? 1분기가 1.22달러였는데. 네, 정말 놀랍죠? 당시 분석가들의 2분기 EPS 예상치는 얼마였을까요? 1.79달러에 불과했습니다. 1.79달러요? 와, 네, 그러니까 시장 예상치의 거의 2배에 달하는 그야말로 믿기 힘든 수준의 정말 충격적인 전망치를 내놓은 거죠. 다들 입을 다물지 못했을 겁니다. 야, 예상치의 거의 2배라니. 이건 정말 상상 이상인데요. 이건 단순히 그냥 다음 분기 실적이 아주 좋을 것이다, 이런 예상을 훨씬 넘어서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샌디스크라는 기업의 체질 자체가 지금 뭔가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신호, 혹은 앞으로의 장기적인 성장 추세에 대한 엄청난 자신감의 표현, 이렇게까지 해석할 수도 있을까요? 네, 정확히 그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이렇게까지 파격적으로 낙관적인 가이던스는요, 샌디스크가 단순히 일시적인 반도체 업황 개선에 따른 수혜를 받는 것을 넘어서 어쩌면 아주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성장 사이클에 본격적으로 진입했을 가능성을 매우 강하게 시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호황, 그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혹시 CEO의 발언에서도 그런 자신감 같은 게 좀 느껴졌나요? 네, 있었습니다. 샌디스크의 CEO인 데이비드 괴클러는 실적 발표 후에 진행된 컨퍼런스 콜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수요가 강력하게 회복되는 이 중요한 시점에 고객들이 업계를 선도하고 있는 우리 샌디스크의 기술과 제품을 아주 적극적으로 찾고 있다. 이렇게 언급하면서 앞으로의 성장에 대한 강한 확신을 분명하게 드러냈습니다. 이게 단순한 희망사항이나 그냥 해보는 말이 아니라 실제 회사로 들어오는 수주 현황이라던가 시장의 아주 긍정적인 반응들을 바탕으로 한 자신감의 표현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강력한 수요 회복과 기술 리더십에 대한 자신감. 자, 그럼 이제 한번 정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놀라운 1분기 실적, 그리고 거의 충격에 가까웠던 2분기 전망, 이 모든 현상 뒤에는 과연 어떤 강력한 동력들이 작용하고 있는 걸까요? 좀 더 큰 그림에서 여러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체 무엇이 지금 샌디스크를 이렇게 강력하게 이끌고 있는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샌디스크의 최근 이런 운부신 성공과 아주 밝은 미래 전망은요, 결코 운이 좋았다거나 한두 가지 요인만으로 설명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전략적 요인들이 마치 아주 잘 짜인 톱니바퀴처럼 정확하게 맞물려 돌아가면서 만들어낸 상당히 복합적인 결과라고 봐야 합니다. 크게 4가지 차원으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4가지 차원이요? 어떤 것들인가요? 네, 첫째는 산업적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샌디스크가 속해 있는 산업, 그 자체의 엄청난 성장세가 첫 번째 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샌디스크의 주력 사업은 낸드 플래시 메모리인데요. 네, 낸드 플래시요. 여기서 낸드 플래시는 전원이 꺼져도 데이터가 지워지지 않고 저장되는 그런 비휘발성 메모리 반도체의 한 종류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스마트폰 저장 공간, 컴퓨터의 SSD, USB 드라이브 같은데 핵심적으로 다 이게 들어가죠. 바로 이 낸드 플래시 시장이 지금 엄청난 순풍, 그러니까 아주 좋은 바람을 맞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낸드 플래시 시장이 커지고 있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여러 가지 거대한 기술 트렌드들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는데요. 우선 인공지능 AI 기술이 정말 폭발적으로 발전하고 있죠. 네, 그렇죠. 요즘 AI 얘기 정말 많이 하죠. 네. 그리고 또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센터,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이 계속 증설 경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지 통신망이 이제 점점 더 넓게 깔리고 있고요. 또 우리 주변의 거의 모든 사물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사물 인터넷 IoT 기기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오지, IoT. 정말 다중요한 기술들이네요.
또 그걸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바로 이 모든 수요가 낸드 플래시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을 지금 견인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요, 2025년 전 세계 낸드 플래시 시장 규모는 약 557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70조 원이 훌쩍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70조 원이요. 와, 시장 규모가 엄청나네요. 네, 일부에서는 이 낸드 플래시 시장이 곧 디램 시장 규모마저 넘어설 거다, 이런 전망까지 나올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샌디스크는 바로 이렇게 고속 성장하는 산업의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산업 환경 자체가 매우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산업 환경이 받쳐주는 게 첫 번째 요인이었고요. 그럼 두 번째 요인은 뭔가요? 두 번째는 기술적 요인입니다. 즉 샌디스크가 가진 기술 리더십이죠. 샌디스크는 단순히 이렇게 좋은 시장 환경에 그냥 기대기만 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끊임없는 기술 혁신을 통해서 시장을 아주 적극적으로 주도해 나가고 있어요. 여기서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차세대 낸드 기술인 빅스8, 빅스8입니다. 빅스8요. 네, 이 최신 기술이요. 이미 1분기에 샌디스크가 출하한 전체 낸드 플래시 용량의 15%를 차지할 정도로 아주 빠르게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측에서는 2026 회계 연도가 끝날 때쯤에는 이 빅스8 기술이 전체 생산량의 절반 이상, 그러니까 과반수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와, 그럼 이 빅스8 기술이 구체적으로 어떤 장점이 있길래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이전 기술보다 뭐가 더 좋은 건가요? 네, 이 빅스8는 이던 여대 지수라고 비교했을 때요, 같은 크기의 칩 면적에 더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량이 더 커지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를 읽고 쓰는 속도는 더 빨라졌고요. 또 작동하는 데 필요한 전력 소모는 더 줄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용량은 커지고 속도는 빨라지고 전기는 덜 먹고 다 좋아졌네요. 그렇죠. 고용량, 고성능, 저전력, 이 세 가지를 다 잡은 겁니다. 이러한 압도적인 기술적 우위는 샌디스크가 경쟁사들보다 한 발 앞서서 더 좋은 성능의 제품을 시장에 먼저 내놓을 수 있게 하고요. 결국 시장 점유율을 더 공고히 다질 수 있게 만드는 핵심적인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술력으로 시장을 이끌어가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산업 환경도 좋고 기술력도 뛰어나고 그럼 세 번째 성장 동력은 무엇인가요? 세 번째는 재무적 요인입니다. 즉, 아주 탄탄해진 재무 구조와 그에 따른 시장의 긍정적인 재평가를 들 수 있습니다. 샌디스크는 이제 2025년 2월에 모회사였던 웨스턴 디지털로부터 분사를 했는데요. 그 이후에 재무 구조를 개선하는 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가 정말 놀라운데요. 당초 회사가 세웠던 목표보다 훨씬 이른 시점에 순현금 흑자 넷 캐시 파지티브 상태를 달성했습니다. 순현금 흑자요? 그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순현금 흑자라는 건요,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회사가 갚아야 할 총 부채보다 더 많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빚보다 현금이 더 많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강력한 재무 건전성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지표입니다. 와, 분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순현금 흑자를 달성했더니 재무 관리를 정말 잘했네요. 이게 앞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까요? 네, 그렇죠. 독립적인 경영체제 하에서 자원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비용 관리도 아주 철저하게 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보된 재무적인 안정성은 앞으로 샌디스크가 차세대 기술 개발, 즉 R&D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하거나 아니면 생산 설비를 확장하는 데 아주 큰 힘이 될 겁니다. 실제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주요 투자 은행들은 바로 이런 점들을 높이 평가하면서 샌디스크의 목표 주가를 $230까지 아주 큰 폭으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다가오는 강력한 메모리 시장 호황 속에서 샌디스크의 기업 가치가 본격적으로 재평가받을 것이다, 이런 분석인 거죠. 그렇군요. 탄탄한 재무 상태도 중요한 동력이네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요인은 무엇인가요? 마지막 네 번째 요인은 바로 전략적 요인입니다. 바로 분사, 스핀오프 이후에 가능해진 집중의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2025년 2월에 샌디스크는 모회사였던 웨스턴 디지털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서 독립적인 기업으로 새롭게 출발했잖아요. 네, 그랬죠. 많은 전문가들은 바로 이 분사가 샌디스크에게는 정말 신의 한 수였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합니다. 신의 한 수였다고요? 왜 그렇게까지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는 건가요? 분사가 어떤 이점을 가져다 준 건가요?
이전 웨스턴 디지털 체제 하에서는요, 전통적인 저장 장치인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HDD 사업하고 낸드 플래시 사업이 한 회사 안에 그냥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회사 전체의 자원을 배분하거나 중요한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 두 사업 간의 어떤 이해관계가 충돌한다거나 좀 비효율적인 부분이 발생할 수 있었겠죠. 아무래도 주력 사업이 다르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런데 분사 이후에 샌디스크는 이제 오롯이 낸드 플래시 메모리라는 이 하나의 핵심 사업에만 회사의 모든 역량과 자원을 집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다른 거 신경 쓸 필요 없이 여기에만 올인할 수 있게 된 거죠. 이를 통해서 시장 변화에 훨씬 더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고요. 또 핵심 기술 개발이나 생산 효율화에 대한 의사결정 속도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근에 이렇게 뛰어난 실적과 과감한 미래 전망으로 이어진 아주 중요한 전략적인 배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집중의 힘이 발휘된 거죠. 와, 정말 다각도로 분석을 해주셨네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2025년 11월 6일 샌디스크 주가가 보여줬던 그 하루 동안의 극적인 움직임은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시장의 불안감이나 어떤 잡음, 노이즈와 기업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가치, 펀더멘털이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준 흥미로운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정규장에서의 주가 하락은 실적 발표를 앞둔 시장의 어떤 막연한 불안감을 반영한 것이었지만 장 마감 후에 공개된 그야말로 압도적인 1분기 실적과 거의 충격에 가까웠던 2분기 전망은 샌디스크가 그냥 반짝하는 반등이 아니라 아주 강력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궤도에 확실히 올라섰다는 것을 시장에 증명한 셈이네요. 네, 정확하게 요약을 잘 해주셨습니다. 방금 전에 저희가 분석했던 그 4가지 핵심 동력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째,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낸드 플래시 산업 환경이라는 아주 좋은 외부적 기회. 둘째, 빅스8 같은 혁신적인 기술을 통한 경쟁 우위 확보라는 강력한 내부적 강점. 셋째, 분사 이후에 아주 빠르게 달성한 탄탄한 재무 건전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낸드 사업 하나에만 집중하면서 얻게 된 전략적인 효율성. 바로 이 4가지 요소가 서로 아주 잘 맞물려서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고요. 이것이 샌디스크의 장기적인 성장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을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단기적인 주가 변동성에 너무 연연하기보다는 이 샌디스크라는 기업이 이 4가지 강력한 동력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어떤 성장 스토리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것인가, 여기에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이렇게 깊이 살펴본 것처럼 단순히 발표된 숫자,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이러한 구조적인 성장 동력들, 그리고 전략적인 변화들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이 청취자 여러분께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실적이 좋았더라, 이 표면적인 사실을 넘어서 왜 좋았고 앞으로도 계속 좋을 가능성이 왜 높은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겠죠. 네, 바로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논의를 이제 마무리하면서요, 청취자 여러분께 한 가지 좀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오늘 계속 이야기 나눈 것처럼 샌디스크가 주력하고 있는 이 낸드 플래시 메모리 시장은 AI, 데이터 센터, 자율주행차, 고성능 컴퓨팅 등등 현재 우리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이런 분야들을 중심으로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샌디스크는 빅스8와 같은 혁신 기술로 이 시장에서 기술적인 우위를 점점 더 강화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말이죠. 지금 우리가 주로 이야기하는 이런 분야들 외에 앞으로 완전히 예상치 못했던 어떤 새로운 시장이나 응용 분야에서 샌디스크의 이 낸드 플래시 기술이 또다시 핵심적인 역할,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의료 분야라든지 아니면 우주항공 분야, 혹은 우리가 아직 상상조차 하지 못한 다른 어떤 영역에서 이 낸드 플래시의 새로운 킬러 애플리케이션이 등장한다면 그것이 샌디스크의 미래 성장과 기업 가치에 미칠 파급력은 과연 어느 정도일지 한번 상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와, 정말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현재의 성장 동력 너머에 있을지도 모르는 미래의 또 다른 가능성을 생각해보게 만드는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기술의 발전이라는 게 항상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 왔으니까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일 수도 있겠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도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